안녕하세요. 강북구 역사 골든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이윤영 아나운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오늘 강북구 역사 골든벨 대회에 참여하신 것을 환영하면서 오늘 대회가 조금 특별하게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혀놓고 제가 퀴즈 쇼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불가능해져서 아쉬워요. 모바일 기기로 온라인으로 한번 풀어보는 역사 대회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오늘 문제를 풀 학생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 만나볼까요? 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라도 만나게 되니 정말 반갑고요. 강북구에는 많은 또 역사적 문화유산들이 있는 걸로 유명하죠. 맞습니다. 일단 뭐 봉황각 여러분 다 가보셨고 순국선열 16기 묘역 그리고 또 국립 4.19 민주묘지 등 정말 수많은 문화 역사 유적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몰랐던 문화 유적지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고요. 오늘 퀴즈를 통해서 저 역시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역사 골든벨은 이렇게 강북구가 간직하고 있는 근현대사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깨우치고 또 강북구 관내 중학교에 실제로 재학 중인 우리 학생들이 교과과정상 소홀할 수 있는 근현대사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이렇게 역사 의식을 향한 그런 인재로 자라나길 기대하면서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우리 박겸수 강북구청장님께서 축하 메시지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강북구청장 박겸수입니다. 강북구 역사 골든벨에 참가하신 청소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역사, 문화, 관광의 도시인 우리 강북구에는 3.1운동의 발상지인 봉황각, 민주화의 성지 국립 4.19 민주묘지, 항일투쟁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리고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묘역 16기 등 유수한 역사, 문화유산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는 강북구가 간직한 근현대 역사,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청소년 여러분께 올바른 역사관을 전달하기 위해 개최하였습니다. 부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서 우리 고장을 더 잘 알고 자긍심을 키워나가실 희망합니다.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라며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하 영상 잘 봤습니다. 자, 우리 그 골든벨 퀴즈쇼에 참가하기 위해서 총 10개 학교에서 34명의 학생들이 지금 스탠바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각오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또 저희가. 네, 학생들이 주인공이니만큼 저희가 한 친구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강북중학교 정순호 학생부터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강북중학교에 재학 중인 정순호라는 학생입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가지고 와서 학교에 전학거지가 되겠습니다. 네, 강북중학교에 잘하게 되겠다.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미양중학교에 재학 중인 조세준입니다. 학교의 대표로서 꼭 우승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미양중학교 이재우 학생의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에서 미양중을 빛내겠습니다. 이야, 미양중학교 친구들끼리 싸우겠는데요? 그렇게요. 화이팅입니다. 조세준 학생은 자기가 학교의 대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명 더 있어요. 미양중학교 권재혁 학생. 안녕하세요. 미양중학교 권지혁입니다.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네, 다들 참 열심히 할 것 같아요.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번동중학교에서 온 김혜빈 학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상당히 긴장되는데 어떤 결과가 나와도 초연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번동중학교 김태웅 학생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긴장하지 말고 문제 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오는요? 그냥 시험 연습 문제 푼다고 생각하고 여유롭게 할게요. 아, 연습처럼, 실전을 연습처럼. 저 자세 좋아요. 네. 여유 있는 것. 네, 기대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선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박준이라고 합니다. 1등에서 이제 자랑스러운 모습 보이겠습니다.
네, 삼각산중학교 1등 기대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삼각산중학교에 재학 중인 정성원이라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문제 풀고 가겠습니다. 네,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삼각산중학교에 다니는 안유정 학생입니다. 솔직히 말해서는 이제 열심히 할 자신도 없고 잘할 자신도 없지만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이야, 약간 겸손하지만 파이팅 해주세요. 네. 자, 이번에는 수송중학교 황세민 학생 만나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가져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할게요. 네. 수성중학교 김동호 학생 만나볼까요? 수성중학교 다니고 있는 김동호입니다. 좋은 경험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긴장되지만 이게 다 경험이 될 거예요. 네, 자 다음은 수성중학교 김현진 학생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대회가 처음이기도 하고 2학년이라 3학년 선배님들이랑 붙는 게 많이 떨리지만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1학년 학생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학년에 상관없이 도전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인수중학교 윤지영 학생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경험 삼아 아는 것만 열심히 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서라벌중학교 박서진 학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서 서라벌의 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네,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서라벌중학교 신형국 학생 각오 어떤가요? 아자 우승은 나의 것.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송용인데? 아자 좋아요. 다음은 서라벌중학교 이근원 학생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서라벌중학교 3학년 이승원이라고 합니다. 문제 열심히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암여자중학교 이재림 학생 만나볼까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여자중학교 정유진 학생을 만나볼까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공부 좀 많이 했어요? 아니요. 평소에 역사를 또 좋아했던 친구들이 나왔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유진 학생 화이팅 하세요. 자, 이제 성암여자중학교 정시원 학생 만나볼까요? 좋은 시간 잘 즐기고 가겠습니다. 즐기고 가겠다. 즐기는 자를 당할 수가 없죠. 기대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자, 이번에는 창문여자중학교 이소율 학생입니다. 네, 잘 찍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창문여자중학교 임석영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많이 떨리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창문여자중학교 강지선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연결 못했었던 화계중학교 김준혁 학생 연결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각오 한마디씩 또 들어봤고요.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또 대회에 임하게 되는지 규칙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총 24문제, 24문제가 나가요. 유형은 객관식, 주관식, 그리고 OX 퀴즈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거 약간 뭐라고 할까 탈락을 시키는 그런 퀴즈는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푸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가장 많이 맞춘 학생이 이제 우승이 되겠고, 만약에 이제 동점이 나올 경우에는 공동 우승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시간도 저희가 제한이 있는데 일단은 OX 퀴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출제된 후에 뚜뚜뚜뚜 10초를 여러분께 드릴 거고요. 객관식과 주관식은 20초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실 것이 뭐냐면 주관식 문제는 띄워 쓰시지 마시고요. 다 모두 붙여 쓰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대회 미리 전해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모바일 기기로 진행이 됐는데요. 나오는 점수가 매겨지지 않으니까 끝까지 1등을 가리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자, 첫 번째 퀴즈는 OX 퀴즈인데요. 각 질문에 맞는 답을 OX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준비되셨죠? 좋아요. 갑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상평 통보를 발행하여 경복궁 중건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 문제 풀어주세요.
자, 시간 됐습니다.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X였습니다. 문제 첫 번째부터 저는 좀 헷갈리는데요, 선생님. 이게 상평통보라는 걸 제가 학교 때 너무 외웠나 봐요. 그게 언제였나요? 너무 옛날에 이거 헷갈리는데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일단 상평통보는 조선시대 때 그 법정 화폐였어요. 법정 우리 지금 원화와 같이. 네. 그 상평통보 이외에 흥선대원군이 1868년도에 네. 경복궁을 이제 중건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상평통보에 이 100배의 가치를 갖고 있는 화폐를 또 하나 찍었어요. 100배요? 이야. 일당 100이라서 당 100전이라는 거를 발행을 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네. 금융 시스템 여러분도 아시고 학생부 여러분도 아시죠? 네네. 5만 원권을 찍어내기 위해서는 은행에 5만 원어치 금이 있어야 돼요. 네. 그만한 가치의 지폐를 그래서 화폐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선에서는 그만큼의 그 금융 시스템의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네. 5만 원권, 5만 원, 10만 원어치 금이 없는데 일단 찍어낸 거예요, 당백전을. 어떡해요? 그러니까 관청에서도 이건 뭐냐, 가치로 인정할 수가 없다 해서 관청에서도 당백전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그 돈은 가치가 없잖아요. 없죠. 일반 백성들도 이 돈은 있어봤자 가치가 없다 해가지고 녹여가지고 수세 부치로 써버리고 네. 그래가지고 화폐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면 네. 약간 비하해서 만든 별명이 있었어요. 너는 당백전도 없냐? 줄여가지고 땅전 없냐? 그 땡전이 된 거예요. 땡전 없냐? 그게 그거예요? 땡전이 당백전에서 나왔습니다. 기억이 진짜 확 되는데요. 제가 좀 잘해요 그런 거. 너무 잘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저도 안 잊을 것 같아요. 당백전. 너는 땡전이다. 땡전이다. 우리 친구들 많이 맞췄어요? 조용하시네요. 총 14명이 정답을 그래도 맞췄어요. 예, 재우 학생 좋아한다. 예. 다음 문제 계속해서 나가볼게요. 이시영 선생은 만주 서간도에 경학사와 신흥 강습소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O가 정답입니다. 이시영 선생님께서 만드셨죠. 네. 1911년도에 그 신흥 무관학교를 이제 만드셨는데 네. 1910년도가 이제 경술국치라고 해서 우리나라 국권이 이제 일본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더 이상 이제 독립운동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할 수가 없던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독립군, 독립투사들이 이제 국경을 넘어서 만주로 넘어간 시기였어요. 네네. 그 이시영 선생, 이회영 선생, 이 6 형제들은 정말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로 칭송을 해야 되는데 네. 나라를 잃었는데 우리가 재산을 갖고 있으면 뭐하냐? 그래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네. 만주로 넘어갔어요. 여섯 형제들이. 와. 지금 시가로 600억을 다 가지고 만주로 넘어가셔서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게 토대가 된 거군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먼저 경학사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경학사가 뭐냐면은 농업기술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만주로 넘어간 우리 한 민족들이 경학사를 만들고 이제 먹었으니까 이제 무력 투쟁을 하자. 그래서 무력 이 군사학교를 만든 것이 바로 신흥 강습소. 이 이시영, 이회영 이 6 형제들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이번 문제는 총 18명이 맞추셨어요. 네. 야,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주관식 문제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네. 주관식은 총 20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정답은 띄어쓰기 없이 모두 붙여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이준, 이위종, 이상설이 파견된 네덜란드 도시 이름은 무엇일까요? 문제 풀어주세요. 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그 네덜란드 도시 이름은 바로 헤이그가 정답입니다. 네덜란드 헤이그. 많은 분들이 뭐 환호를 지르네요. 네, 저도 헤이그 특사라고 배웠던 인물들입니다. 1905년에 이제 을사늑약. 그러니까 늑약이라는 말이 뭐냐면 강제로 무엇을 빼앗다가 늑약이거든요. 네. 그래서 을사늑약에 의해서 외교권을 일본이 빼앗아 갔죠. 네. 그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1907년도에 이제 고종 황제가 이제 이준 열사 등등등을 만국 평화 회의가 열리고 있던 네덜란드 헤이그에 밀사로 보냅니다. 하지만 문도 안 열어줬어요. 그래서 이준 열사는 그 만국 평화 회의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은 모든 그 전 세계 열강들이 다 입을 맞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일본과 미국은
서로 뭐라고 할까 땅 따먹기를 다 끝낸 상황이었어요. 네. 가스라 테프트 슬프네요. 조약이라고 아시죠? 네.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라고 해서 일본의 가스라 총리와 미국의 테프트 육군 장관이 서로 이제 그 밀약을 맺었는데 네. 미국이 필리핀을 차지하는 대신에 눈 감아주고 일본은 대한제국 조선을 먹는 것을 우리가 용납하겠다. 네. 미국은 필리핀, 일본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은 대놓고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국제사회가 이미 암묵적으로 용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정말 슬픈 역사일 수밖에 없고요. 이번 문제 맞췄다. 우리 좋아했던 학생 중에 우리 번동중학교 이유진 학생 있었어요. 유진 학생. 이 문제 어떻게 맞췄어요? 배운 게 기억이 났어요? 네, 맨날 듣는 이름이라고. 그치? 그래. 자주 듣는 이름이고 헤이그라는 도시가 저도 안 가봤는데 굉장히 익숙하더라고요. 역사 시간에 배워가지고. 자, 이렇게 저희가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전주 화약 이후 전라도의 각지에 설립된 농민자치기구는 무엇인가요? 문제 풀어주세요. 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집강소가 정답입니다. 네. 학생들이 또 화이팅 하시네요. 분위기 좋아하는데요? 네. 농민들의 이게 농민자치기구이다, 뭐 개혁기구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1894년에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그 동학혁명농민군이 이제 그 전주성을 장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패정이라고 하거든요. 썩어빠진 정치를 우리 농민 스스로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농민 스스로의 자치 정치 기구를 만들어요. 그게 집강소거든요. 네, 이 문제를요 어려웠나 봐요. 아, 그런가요? 24명 중에 8명 맞췄고요. 아이고 이런. 그 가운데서 우리 친구 미안해 답도 나왔다고 하네요. 정답 맞춘 우리 미양중학교 이재호 학생 잠깐 만나볼게요. 네. 이재호 학생. 아까 내가 대표하겠다, 1등 하겠다. 우리 미양중학교 1등 할 것 같아요 오늘? 네, 1등 해야죠. 이야, 정말 저렇게 멋진 각오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게 좀 솔직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어요. 네.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계속 파이팅 해주시고요. 파이팅,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객관식 문제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어느 무장 독립 단체의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활동을 전개한 단체 이름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지 골라주세요. 문제 풀어주세요. 네,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의열단이 정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맞추셨나 봐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문제 되게 어려웠어요. 의열단 영화 밀정에 나오잖아요. 네, 근데 막 이게 독립 관련된 부분이 저희 때는 좀 약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문제 딱 보고 다 정답 아니야? 다 훌륭한 일하신 분들 아니야? 막 그 이런 영화 생각이 밀정 들었어요. 보면 네. 저랑 비슷한 고수 씨가 누구? 너 정말? 딱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네. 의열단의 이름으로 변절자를 처단하겠다 탕 쏘지 않습니까? 그건 기억나요, 대전. 아시죠? 그러니까 의열단이 1919년도에 3.1운동, 3.1 만세운동 이후에 이제 만주에서 만들어진 무장 독립단체예요. 왜냐하면 이제 평화적으로 일제에 맞서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도 테러를 하고 저들도 우리를 불법적으로 이제 대한제국을 침탈했기 때문에 무력으로 대항하자 해서 무력 단체를 만든 것이 의열단인데 의열이란 이름 자체가 정의를 가열차게 추진하자 해서 의열단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다고 하죠. 네, 기억하겠습니다. 의열단에 대한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이번 대회가 1등을 가리는 대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 근현대사에 대해 하나라도 더 습득하시고 또 이해하는 시간, 느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현대까지 이렇게 많이 맞춘 학생을 저희가 좀 알아볼까요? 그래도 누가 제일 많이 맞췄을까? 현재까지요. 현재까지. 네. 어느 학생일지 우리 친구들 감이 와요? 창문여자중학교 임서경 학생이 지금 제일 많이 맞췄대요. 저 늠름한 표정. 그 뒤에 누굴까요? 혹시 나다 싶은 학생 있어요? 2등은 나다. 미양중학교에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손 들어봐요.
이재호 학생. 이재호 예. 예. 맞아 너야 너. 아니야 세준아 너 아니야. 재호 학생이 지금 2등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네. 아직 문제 많이 남아 있어요. 집중해 주세요. 자, 다음은 OX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X 퀴즈 나갑니다. 이준 열사는 일제의 토지 조사 사업에 반대하여 보안회를 조직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 문제 풀어주세요. 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O일까요? X일까요? 어차피 50대 50이네요. 정답은 X가 정답입니다. 아, 이 문제 너무 헷갈려요. 요건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어요. 은근 헷갈리는 게 이게 토지조사 사업을 하기는 했는데 일제가 했죠. 네, 그래서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 이준 열사가 보안회를 만든 이유는 토지 개발 사업에 반대했다기보다는 네. 그 이전에 있었던 황무지 개관권, 일본이 조선에 있는 황무지를 우리가 개관하겠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제 보안회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유역까지 후퇴하였다가 서울을 회복하는 계기가 된 작전은 인천 상륙 작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문제 풀어주세요. 네,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O가 정답입니다. 자, 이 인천 상륙 작전에 관련된 뭐 영화도 있었고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때 저는 그 인천 상륙 작전 얘기만 하면 뭔가 이제 복수의 시작이야 하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아, 이렇게 복수 쪽으로 보시면 약간 왜 뿌듯한 거 있잖아. 이거 나오면. 이게 이제 반전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천 상륙 작전이 이제 1950년 9월 15일에 시작된 작전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인민군, 북한 인민군이 낙동강까지 다 내려온 상태였어요. 낙동강만 넘어서 이제 부산이 점령되면 이제 전부 다 끝이죠. 공산화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전쟁이든 6.25 전쟁이든 1차 대전이든 2차 대전이든 모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급로를 확보하는 거예요. 네. 보급로만 끊기면은 전쟁이 역전돼 버려요. 그래서 이 유엔군이 어떤 생각을 하면 메가더 장군이 네. 인천에 상륙을 해서 상륙시켜가지고 중간 한반도의 허리를 끊어버리자. 그래서 인민군의 보급을 끊어버리면은 전세가 역전된다 해서 비밀리에 추진한 것이 인천 상륙 작전인데 이 문제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고 자 계속해서 저희는 이번에는 주관식 문제를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주관식은 20초의 시간이 주어지고요. 띄어쓰기 없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진 국가의 빚을 국민의 힘으로 갚아 경제적 자주성을 찾자는 민족 운동은 무엇인가요? 문제 풀어주세요. 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주관식이었고 정답은 바로 국채보상운동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국채보상운동 아마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봤을 운동이긴 하고요. 근데 그 세세한 명까지는 다 모를 것 같은데 그 당시 우리나라 빚이 어마어마했었나 봐요. 그 총 1,300만 원이라고 하는데 네. 1,300만 원이라면 참 감이 잘 안 오시죠? 네. 그 당시에 이제 서울 시내에 있는 그 웬만한 집 한 채가 100원이 안 됐어요. 1,3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1905년도에 이제 을사늑약을 통해 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가져갔지 않습니까? 뺏어갔죠. 네. 그런 다음에 우리 저기 그 조폭들이 이제 고리 대금하는 그렇죠. 조폭들이 네. 일단 돈을 주잖아요. 빌려줘요. 네. 그런 다음에 못 갚으면은 완전 너 인생은 끝까지 나와 함께 가는 것이다. 딱 이거예요. 우리는 받기 싫다고 했어. 우리는 그 대한제국은. 네. 근데 일본이 억지로 1,300만 원을 가져가라 시킨 거예요. 그러면 금전적으로 일본에 엮여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금전적으로 조선을 대한제국을 컨트롤하겠다. 이거를 우리 그 당시 우리 국민들이 백성들이 이제 알아낸 거죠. 1,300만 원 정말 큰 돈이지만 정부는 갚을 돈이 없다 이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그 금반지 모으기 운동 같이 다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십시일반으로 우리가 돈을 갚자 해서 결국 갚았어요 이걸요. 아이고. 대구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퍼진 정말 눈물겨운 운동이 바로 국채보상운동, 금모으기 운동의 시초였죠. 야,
우리가 참 이렇게 뭉치면 또 그렇죠. 한번 응집력이 좀 있어요. 네. 자, 이번 문제 또 맞춘 친구 가운데서 성암 여자중학교 정시원 학생 잠깐 인터뷰 해볼게요. 시원 학생. 국제부상운동 잘 맞추셨는데요. 지금 평소에 뭐 역사 같은 거 공부하면서 느껴지는 점 있어요? 너무 어렵지만 너무 재밌어요. 어렵지만 재밌다. 알아야 되고 또 듣고 나면 속상하고 이게 참 이상한 감정이 있더라고요. 역사를 제가 재밌다는 말인 것 같아요. 잘 가르쳐 주시니. 그래. 네, 잘하고 있어요, 시원 학생. 자, 이렇게 저희가 주관식 문제 풀어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문제로 진행하겠습니다. 1920년부터 시작된 정책으로 일본이 자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은 무엇인가요? 문제 풀어주세요. 네,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산미 증식 계획이 정답입니다. 네. 이제 1920년도부터 1930년도 중반까지 일본이 추진했던 정책인데 뭐냐면 그 당시가 이제 일본도 자본주의 사회로 변환을 하던 시기였어요. 네. 그럼 당연히 이제 농촌에 있던 농민들이 도시로 와가지고 노동자로 활동을 하겠죠. 산업화 과정에서 식량이 필요한 거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임금을 적게 줘야 돼, 일본 회사들이 자기 국민들한테도요. 그러면은 임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먹을 거가 싸야 돼요. 식대가 나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본 쌀을 계속 공급을 하기에는 약간 비싸니까 조선에서 싼 쌀을 수탈을 해가지고 일본에 풀자. 그래가지고 일본에 있는 쌀값을 낮추자. 그래야지 일본 회사 사장들이 일본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적게 줄 수 있다. 그래야지 산업이 잘 굴러간다. 이런 정책이었는데 아니 자기네 문제를 자기네들끼리 해결해야 되지. 왜 우리 쌀을 수탈해 가냐고요. 그 우리 쌀을 다 수탈해 가면 우리 국민은 뭐를 먹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진짜 속상하네요. 이렇게 속상한 역사 몇 명이나 맞추셨을까요? 아마도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아이고 얼굴을 가리시네. 총 8명의 학생이 맞춰주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번동중학교 이유진 학생 잠깐 인터뷰 또 해볼까요? 지금 상승세가 가파르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 꽤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는데. 최근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봤죠 이거? 네. 이 역사는 어쩔 수 없어. 단기 암기력이야. 어쩔 수 없어. 혜빈 학생도 지금 맞다고 지금. 그래. 네. 제가 되게 잘 맞추죠. 언니도 그렇게 해봤어. 언니도 그렇게 했어. 그렇죠. 역사는 단기예요. 네, 2등 치고 올라왔어요. 지금 공동 2등, 3등에 지금 막 여러분 몰려 있거든요. 자, 한두 문제 차이로 지금 조금씩 앞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사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당 사건을 추모하기 위해 강북구 우이동에 위치한 시설의 명칭으로 올바른 것을 골라주세요. 문제 풀어주세요. 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 국립 419 민주묘지가 정답입니다. 네, 아마 우리 강북구에 있는 청소년들 많이 맞췄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죠. 네, 4.19 혁명이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죠. 맞습니다. 그 4.19 혁명이 어떻게 일어났냐? 그 1960년 3월 15일에 이승만 정권이 자유당 정권이 아주 해서는 안 되는 그 선거 조작을 해요. 선거 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그 항의 시위가 벌어집니다. 당시 이제 마산에서 이제 항의 시위가 벌어졌는데 그 당시에 이 마산 상고의 김주열 학생이 실종이 돼요. 시위를 분명히 했는데 김주열 학생이 사라진 거예요. 그로부터 11일 후에 마산 앞바다에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여러분도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머리에 최루탄이 박혀 있는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거예요. 그 사진이 여러분 검색하면 나올 건데 거기에 전국적으로 이 정권 퇴진 운동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4월 18일에 고려대학교 학생 3,000명이 이승만 정권 물러나라 라는 이제 반정부 시위를 벌이거든요. 행진을 하고 있는데 그 고려대학교 학생 3,000명이 갑자기 괴한들이 나타나가지고 무자비하게 이 린치 테러를 가해요. 그 소리를 듣고 전국에서
우리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당했다. 네. 우리 학생들이 당했는데 우리가 있을 수가 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도 우리 형들을 대신해서 우리 나가자. 네. 기성세대들도 학생들이 막 이렇게 막고 있는데 네. 우리는 뭐하냐? 나가자 해서 이승만 정권 자유당 정권 퇴진하라라고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났는데 거기에 이승만 정권은 시위대들에게 무자비하게 발포를 해서 아이고. 희생자들이 발생을 했죠. 정말 슬픈 정말 역사네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4.19 이렇게 민주묘지가 특히 이제 강북구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매년 뭐 행사도 많이 개최를 하고 어떤 있고요. 1913년부터 시작이 돼서 올해로 이제 9회째를 그렇게 맞이하고 있는 행사가 4.19 혁명 국민문화제도 매년 개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세계인들과 그 의미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도 마련하고 있고 저도 사실 강북구에서 이곳에서 행사 진행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네. 네, 의미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그 4.19 민주화 운동, 이제 4.19 혁명이라고 저희들은 배웠는데 정말 혁명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독재 정권에 맞서가지고 처음으로 전 국민이 일어나가지고 반정부 투쟁을 벌였던 혁명, 우리 전 국민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많은 학생들이 지금 정답을 좀 맞춰주셨거든요. 네. 무려 21명. 오, 21명. 역시 강북구. 네,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관식 문제 4문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4문제. 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북한산 둘레길 코스 중 일부로 초대 검사 이준, 초대 국회 부의장 신익희,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초대 부통령 이시영 선생 등 대한민국 근현대사 초대 직위를 역임하신 분들의 묘역을 이은 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문제 풀어주세요. 네,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주관식이었고 정답은 초대길 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북한산 둘레길 코스 워낙 유명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행사를 하면서 북한산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네. 너무 산이 뭐랄까요 잘났더라고요. 빼어나더라고요. 그 초대길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트레킹 코스로 돼 있다 보니까 네, 네, 둘레길로 이제 많은 분들이 주말에 가시는데 그 이거를요 이리 와. 이 초대한다라는 초대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이리 오세요. 인바이트의 그 초대길이 아니라 초대 대법원장, 초대 검사, 이 초대 어떤 타이틀을 가졌던 분들을 기리는 의미에서 초대길을 만든 거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같이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선생. 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검사가 누구였냐? 그 헤이그 밀사로 갔다 오신 네네네. 분 이준 열사 있잖아요. 네네. 돌아오지 않은 밀사. 이준 열사가 우리나라 초대 검사였거든요. 예. 이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길이 바로 초대길이라고 합니다. 기억을 해야겠네요. 네. 그 초대였군요. 이리와 초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번 문제 많이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오답 중에서 둘레길이 들어간 오답이 좀 몇 개가 있었어요. 아, 둘레길이요? 예, 그래서 우리 친구들 웃고 있는 것 같은데 정답을 딱 한 친구가 맞춰줬어요. 창문여자중학교 강지선 학생이 맞췄어요. 네, 초대길 한번 가봤어요? 어떻게 맞췄어요? 저기 지도에 초대길 써있어. 아, 써 있는 거 봤다고요? 영어로 초대길이라고 써있어요. 아, 써 있는 거 봤군요. 역시 일상에서 봐야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잘했어요. 네. 자, 주관식 문제 이렇게 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문제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산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삼봉우리로서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로 구성돼 있으며 그 모습이 세 개의 뿔과 같이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 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문제 풀어주세요. 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삼각산이 정답입니다. 네, 세 개의 뿔과 같이 생겼다 해서 힌트가 조금 되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삼각산 포함해서 북한산 가보셨죠, 선생님? 저는 뭐 등산을 좋아해가지고 삼각산, 뭐 북한산, 뭐 인수봉 자주 가는데 네. 이 삼각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강북구를 떠나가지고 네. 서울을 대표하는 산이에요, 이게요. 왜냐하면 그 비류 온조 기억나시죠? 어떤 거요? 비류와 온조 그 소선을 아, 나올 때 네네네. 이제 주목 나왔을 때 맞아요.
이제 부여에서 이제 소선호와 기류 온조가 네.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 맞아요. 삼각산 위에 올라가서 딱 내려다 보니까 네. 여기가 바로 도읍지다 해서 만든 것이 이제 위례성이에요. 아. 그리고 조선 건국을 도왔던 무학대사가 한양 땅에 어떤 곳이 명당인가 딱 봤을 때 지금 경복궁 자리를 이제 명당으로 봐요. 네. 왜냐하면 그 바로 뒤에 있는 주산, 그러니까 주요한 산이죠. 북한산, 삼각산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여기 명당이다라고 네. 만들어 그게 결정을 하고 이것이 서울의 대표적인 산인 게 왜냐면 그 병자호란 때 네. 이제 그 여진족 청나라 병사들에게 많은 조선인들이 끌려갔지 않습니까? 네네. 그 영화 그 남한산성 보면 김상원 선생 등등 같이 끌려갔거든요. 중국 심양에. 네. 끌려가면서 삼각산 꼭대기에서 딱 아이고.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다시 보자 삼각산아, 이제 간다 한강수야. 이 삼각산을 넘으면은 더 이상 한양 땅이 이제 아니다. 아니니까. 맞아요. 정말 서울에서는 한양에서는 중요한 산입니다. 아, 눈물 흘리는 분들 많으셨겠어요. 예전에. 또 보자 삼각산. 아이고. 네. 참 삼각산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절반 정도의 학생이 정답을 맞췄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 드릴 텐데요. 이번 문제는 특별히 박겸수 강북구청장님이 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 청장님 문제 주시죠.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가로서 3.1운동 때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민족대표 33인의 대표인 의암 손병희 선생께서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천도교 지도자 483명을 양성하고 3.1 독립운동을 모의하고 준비했던 강북구 우이동에 위치한 이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봉황각이 정답입니다. 봉황각이죠. 봉황각이 정답이었는데요. 아까 봉황각에 대해서 조금 저도 이제 공부를 할 시간이 있어서 가봤었는데 정말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곳이더라고요. 일단 경치가 끝내줘요. 네. 그러니까 이 봉황각이 이제 기와집인데 그 앞에서 보면 이 멋진 이 기와집과 이 북한산 삼각산이 딱 보이는데 이건 정말 명당이다. 근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정말 설명을 잘해주신 것이 이 봉황각이 바로 3.1 운동을 시작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손병희 선생님께서 33인의 민족 대표 가운데서 리더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 리더들을 육성한 곳이 바로 여기고 천도교의 대표적인 또 이 교육기관이에요, 여기가요. 그리고 이 손병희 선생님의 묘소도 지금 봉황각 근처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3.1 운동하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 강북에 있는 봉황각. 왜 봉황이냐면 동학을 창시하신 그 최재우 선생님께서 시를 많이 쓰셨어요. 네. 시를 쓰셨는데 나르는 봉황이요. 봉황이란 말을 굉장히 자주 쓰셨기 때문에 이 최재우 선생님의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봉황각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하죠. 이름도 정말 멋있고요. 그럼요. 네, 자 이렇게 기릴 수 있는 곳으로 또 방문을 해서 한 번 더 그 숨결을 좀 느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봉황각 맞춘 학생이 13명이었고요. 이 가운데 우리 그 야망 있는 어린이, 야망 있는 청소년 이재호 학생 맞췄어요. 아이, 재호 학생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몇 문제 안 남았어요. 네. 점점점 한 문제 남았어요. 한 문제. 네, 한 문제로 1등 해야겠어요. 와우. 그래요. 끝까지 긍정적인 모습 정말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드디어 대장정의 마지막 문제까지 왔습니다. 우리 학생들. 자, 집중해서 문제 풀어주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자,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백제가 수도를 하남 위례성으로 정했을 때 도성을 지키던 북방의 성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차지하기 위해 쟁탈전을 벌였으며 고려 고종 19년 1232년에 몽고군과의 격전이 있었고 조선시대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토성을 석성으로 고쳐지었다. 서울시 강북구, 종로구, 성북구, 경기도 고양시에 걸쳐 있는 이 성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문제 풀어주세요. 네,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북한산성이 정답입니다. 네, 북한산성. 저도 여러 차례 가본 적이 있는데 사실 좀 많이 소실되어서 안타까웠던 기억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북한산성 지금 가서 보시는 그 성곽은 조선 숙종 때 만든 그런 성곽이 아직까지 남아 있거든요. 여기가 이 전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지입니다. 특히 이제 고구려 신라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이 북한산을 놔두고 서로 내 땅 네 땅 하다가 그 치열한 전투를 벌인 곳인데 네.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북한산 꼭대기에 물론 진품은 박물관에 가 있지만 북한산에 있는 신라 진흥왕 순수비 자리가 있거든요. 신라 진흥왕이 신라 진흥왕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긴 신라 땅이다. 내 땅이다. 라고 딱 꽂은 게 바로 신라 진흥왕 순수비예요. 그게 거기 있군요. 그리고 왜 숙종 때 이 그 북한산성을 만들었냐면은 네. 병자호란 때 여기를 넘어가지고 그 여진족 그 청나라 만주족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막아야지 한양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전선이다 해서 숙종, 영조, 정조 이때 성을 만든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북한산성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마지막 문제까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우리 친구들 홀가분한 얼굴 표정도 보이고요. 네. 이번 문제 어려웠나 봐요. 근데 총 7명이 이 문제를 맞췄고요. 우리 인수중학교 윤지영 학생 잠깐 인터뷰 해볼게요. 지영 학생. 네? 네, 이번에 역사 골든벨 참여해서 뭐 소감이 좀 어때요? 공부를 더 해야겠어요. 그래도 공부하는 시간이 좀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앞으로도 이렇게 뭐 참여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은 더 또 이렇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고 많이 했어요, 지영 학생.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총 24문제 드디어 다 풀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오늘 같이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히 오늘 그 문제를 받고 네. 이거 이 중학생들이 이 문제를 몇 문제나 풀 수 있을까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중학생들이 정말 놀랍게 정답, 그러니까 제가 제 그 선입견을 깨버렸어요. 그래요. 야, 이렇게 역사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구나. 네. 역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그래도 모였고요. 우리 학생들이 오늘 이렇게 역사 문제를 풀면서 틀리더라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느끼기를 바라서 이제 저희가 이런 행사를 마련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역사에 대한 의미, 역사는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해라고 좀 촌철살인 멘트 해주실 게 있으시다면요. 역사를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역사는 연도와 인물을 외우기 시작하면은 망해요. 그 지루한 암기 과목이 돼 버리는데 네. 그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는 시사라고 해요. 우리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같이 시사라고 하고 똑같이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역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똑같이 과거에도 사람이 살았던 이야기가 있었겠죠. 이런 사람의 숨결과 이런 사람의 감정을 함께 느껴야지 역사가 살아서 내 눈앞에 딱 나타나지. 네. 물론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연도와 인물을 외워야 되겠지만 네. 그 중간중간에 있는 행간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그걸 꼭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주옥 같은 소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러면 우리 강북구 역사 골든벨에 참여한 학생들 수고했으니까 그래도 뭐 결과는 한번 볼까요, 우리? 네. 오늘 가장 많이 맞춘 학생은 누구일지, 그리고 저희가 보통 이제 모든 시상식은 이제 금운동이 있으니까 3등부터 그렇죠. 저희가 일단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3등 오늘 정말 큰 격차가 없었거든요. 네, 1등 같은 3등입니다. 자, 이항중학교에서 나왔어요. 누군 것 같아? 손가락질 해봐. 누군 것 같아? 이재호 학생? 재호는 저 무슨 자신감이지? 그래요. 재호 학생 축하드립니다. 3등이에요.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요. 네. 난 긍정적인 친구들 너무 좋아요. 네. 약간 그 역사 선생님 그 큰별 최태성 선생님 닮았어요. 제가 최태성 선생님하고 같이 저기 방송해봤는데 진짜 닮았어요. 난 최태성 선생님이 나온 줄 알았어 지금. 선생님 안녕하세요 할 뻔했어요. 혹시 역사 꿈나무예요? 네. 제2의 큰별 선생님이 됩니다. 관심이 있어요, 역사에 대해서? 네. 어떤 점이 좀 매력이 있어요?
공부할 거 많잖아. 가다 보니까 재밌어졌어요. 아, 책 읽고 알아가다 보니까 연결이 되면서 재미있어졌다. 그래요. 리액션에 비해서 말은 되게 아끼는구나. 그래요. 지우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재우 학생 이렇게 얘기를 잘 들었어요. 자, 이번에는 은메달. 은메달 2명이에요. 먼저 번동중학교 이유진 학생. 예, 본인일 줄 몰랐죠. 좋아하고 있어. 저 인터뷰 잠깐 해볼게요. 유진 학생, 아까 전에 자신 없다고 그랬는데 왜 잘하지? 그러게 왜 잘하지? 그러게 왜 잘하지? 학교 때 그래도 저기 암기했던 게 기억이 좀 났나 봐요. 네. 도움이 됐나 봐요. 우리 유진 학생도 3학년이거든요. 앞으로 공부할 거 많겠지만은 계속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여유 있는 모습이 되게 오늘 기억이 인상적이에요. 우리 그래요? 친구. 긴장 안 한 것 같아. 이제 긴장 다 풀렸어요? 네. 다 끝났으니까.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자, 그리고 유진 학생과 같이 맞춘 똑같이 맞춘 친구 있었어요. 삼각산 중학교에서 나왔네요. 정성훈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되게 조용한 강자 잘 풀었어. 그러니까. 혹시 문제를 이렇게 풀면서 조금 이 문제는 좀 쉬웠다, 이 문제는 어려웠다,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을 텐데 오늘 전체적으로 문제 난이도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괜찮았다. 그죠. 잘한 친구들이 하는 말이죠. 그렇죠. 네, 교과서만 봤는데 쉬웠어요. 뭐 이런 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1등 남았죠. 1등. 1등은 한 명인가요? 한 명. 한 명. 누군 것 같아요? 내가 1등 같다 손 들어봐요. 나 1등이야. 유정 학생? 현진 학생 손 든 거야 지금? 몇 분 드셨어요? 아니야? 지영 학생? 1등은 번동중학교 김혜빈. 축하합니다. 오, 이야.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저 졸다가 일어났어. 야, 축하해요. 역전하고 나서 한 번도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어. 야, 비결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지금 우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그래도 좀 놀랬죠? 네, 많이 놀랐어요. 많이 놀랐어요. 잘했어요, 혜빈 학생. 평소에 역사 시간에 배우면서 무슨 생각을 좀 하세요? 아, 진짜 외울 거 많다 말고. 선생님이 잘생겼어요. 선생님이 잘생겼다. 그래서 봐요. 그래서 잘했구나. 아, 정답이다. 진짜 정답이다. 허를 찌르는데. 그러니까. 아, 이거는 정말 배울 만해. 이게 사실 근데 우리가 어떤 거에 관심이 생기는 계기가 사람마다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선생님이 잘생기고 그렇게 되면 좀 더 관심이 가죠,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 썬킴 선생님 얘기 오늘 되게 잘 들었죠? 잘생기셔서. 네, 재밌었어요. 왜 말 더듬어요? 왜 잘생긴 부분에서 왜? 축하해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세요. 상상도 못했는데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학생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내주신 우리 학생들 고맙고 이번 대회는 정말 역사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기회가 되셨길 바랍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 또 우리 학생들이 근현대사에 대해서 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승패를 떠나가지고 여러분들의 역사에 대한 관심, 또 여러분들 다 이제 그 강북구 이제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일단은 먼 곳부터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가 몰랐던, 숨겨 있었던 이런 역사 유적, 문화 유적이 뭐가 있나, 이거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알아나가는 스텝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의미가 있는 퀴즈쇼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사를 잊은 국민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얘기 참 저는 좋아하는 말이긴 한데요. 우리가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순간들, 장소들이 주변에 보면 있습니다. 특히 강북구에 많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역사 공부를 해나가면서 일상에서, 현실에서, 우리 주위에서 어떤 부분들이 또 남아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근현대사, 우리 역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